나이 먹으면 무엇이 중한디, 그런 말씀을 오늘 드려보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초등학교 친구인데요,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아주 성실하게 살아온 친구인데 30대 초반에 자기가 직접 돼지를 먹인다고 크게 먹이다가 쫄딱 망하고 사우디에 가서 돈을 벌어다가 다시 소를 먹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실패하자 큰 목장에 목부로 들어갔습니다. 목부로 한 20년 이상 근무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목부로 일생 동안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 아들이 둘인데 다 잘 가르쳤습니다. 둘째 아들이 대기업을 취업했다고 저한테 전화 와서 자랑해서 참 잘했다, 친구야 축하한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기업 다니는 친구가 결혼까지 시켜서 아파트까지 내 친구가 다 구입해서 줬는데 그 친구가 경매에 빠진 겁니다. 경매에 빠져가지고 빚을 져서 그 아파트도 날리고 직장까지 그만두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미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퇴직을 했는데, 그 목장에서 퇴직했는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친구야, 내 아들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 내가 다시 취업을 해서 우리 아들을 다시 경제적으로 살려줘야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 친구 이름을 불러가며, 친구야, 아들 그냥 놔둬라. 네가 나이도 먹고 네가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느냐. 젊은 놈이 젊은 놈대로 다시 지가 정신 차고 일어나게 그냥 정신교육만 시키고 다시 살도록 네가 해주면 되지. 네가 다시 거기 가갖고 돈을 번다는 거, 또 다시 네가 아파트를 다시 사준다는 건 그 쉬운 일이 아니니까, 네가 몸도 안 좋으니까 네 건강부터 챙겼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그 아들을 위해서 다시 목장에 가가지고 그 소를 기르다가 큰 소에 바쳤는데, 그 처음에는 그 별거 아닌 줄 알고 병원에도 안 가고 그랬는데 몸이 굳어져 가는 바람에 큰 병원에 갔는데 그게 뭔가 잘못됐다고 해서 한 3달인가 4달인가 그 병원에서 고생하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저는 그 친구 얘기를 하면 지금도 목이 먹먹해서 목이 자꾸만 가라앉는데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저는 그 친구의 삶이 잘못 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소중하고 성실한 삶이라 저는 그 친구의 삶을 존중하고 또 같은 친구라도 항상 존경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아쉽고 이제 나이 먹으면은 균형 있는 삶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만을 위해서 나이 먹으면 너무 올인하지 말고 내 삶도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친구의 사례를 들은 것 뿐입니다. 제가 이태리에 옛날에 여행을 갔었는데요, 그 운전기사가,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그래요. 물론 가이드에 통역을 했습니다. 통역을 통해서 그 운전기사가 너무 즐겁고 노래 막 해가면서 막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대화를 운전기사하고 통역을 두고 했습니다. 아, 그렇게 즐거우냐 일이. 그러니까 이 일이 너무 즐겁다는 거야.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는 그 이태리 정부의 고위 관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고위 관료면은 더 좋은 직장을 또 구할 수도 있을 테고 또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사무직을 하는 것이 좋지 왜 이렇게 관광버스 운전기사를 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이게 즐겁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내 일이 즐거운 일을 찾아서 이걸 할 뿐인데 오히려 그렇게 물어보는 게 더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많은 것을 거기서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 맞다.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인생이고, 자기가 성인이 됐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저는 깨달았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우리 가정의 교육을, 우리 남매인데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누누이 귀가 따갑도록 그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나는 너희들에게 대학만 졸업시킬 뿐이다. 그 이후의 삶은 절대로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희들이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훈훈히 아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교육을 해서 그런지 그들은 절대로 우리 부모한테 기대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정의 삶도 그렇습니다. 와이프도 경제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저도 경제적인 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와이프하고도 그랬습니다. 생활비는 내가 일정한 생활비를 주지만 내 생활은 내 생활대로 하고 당신 경제적인 건 당신 생활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그리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신도 부담하고 나도 부담하자. 당신도 돈을 벌으니까. 우리 가정 경제는 그렇게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딱 정립을 해 놓으니까 서로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나 하나만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는 60대 중반이 되고 보니까 나 하나만 챙기고 내 건강만 챙기고 내 스스로 경제적으로만 챙겨서 독립해서 각자가 가족이 자기 자신을 챙기면서 산다면은 서로의 짐이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시너지 효과의 행복이 오더라 하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법륜 스님께서 쓴 책을 읽어보니까 20세가 넘어 성인이 되면은 경제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독립해야 된다고 그런 말이 있고 또 그분의 영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누누이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들이 특전사 11공수에 군인으로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대를 했습니다. 그때 군 생활할 때 제가 면회를 갔는데 PX에 가서 음료수를 한 캔 사가지고 제가 먹고 휴지통이 있길래 그냥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라, 이렇게 휴지통이 써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휴지통이 4개가 있는데 내가 버린 곳은 깡통이 버리는 곳이 아니라 일반 쓰레기 버리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좀 제가 창피한 생각이 들어서 얼른 그거를 다시 주워서 깡통에다 넣는 그 휴지통에 넣으면서 그 글자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아,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라. 아, 이게 특전사 정신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아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들도 그래요. 특전사는 그 9명이 한 개의 분대, 중대가 돼가지고 작전을 피는데 자기 한 사람이 체력이 부족하다든지 뭔가 훈련이 부족해서 그 따라가질 못하면은 그 분대원 전체가 그 사람 때문에 작전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죽기를 갖서안고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체력이 딸리면 스스로 체력 보강 운동을 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아, 우리도 살아가면서 가족한테도 사회한테도 모든 사람한테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거기서 다짐을 하고 또 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각자의 우리가 젊은 시절은 역할이 아빠로서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 또 직장에서는 그 직장의 그 직책으로서의 역할, 사회에서는 사회의 그 직책으로서의 역할이 있었을 것입니다. 각자 우리는 그 역할이 있었는데 이제는 나이 먹으면은 자기 자신의 역할만
똑바로 하면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을 더욱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곧 가족을 위하는 길이고 그것이 곧 사회를 위하는 길이고 국가를 위하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어서 우리가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 노인, 우리가 스스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우리가 일거리를 찾아서 스스로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여한다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자녀도 생각할 때는 생각하고 와이프도 생각할 때는 생각하고 배우자도 생각할 때는 생각해야지만 우선 나 자신을 위해서 건강을 챙기고 나 자신을 위해서 즐거움을 챙기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도 24시간 붙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24시간 붙어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떡방앗간을 하는데 24시간 붙어 있어서 일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수시로 말다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는 일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물론 그 친구가 정이 좋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다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물론 부부를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가끔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면서 또 부부를 만났을 때는 배려하고 깊은 사랑으로 대하는 것도 오히려 좋은 부부가 되는 비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나이를 먹으면서 무엇이 소중한가를 한 번 정도를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가족도 소중하고 사회도 소중하고 국가도 소중하지만 이제는 뒤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챙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나 자신을 챙기지 못하면은 내 자신이 가족한테 짐이 되고 사회한테 짐이 되고 국가한테 짐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나 자신부터 잘 챙겨서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을 찍어가면서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하는 말씀이 다 옳은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가볍게 제가 생각하는 말씀을 통해서 한 번 정도 생각 한번 해보고 넘어가자 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쓴 시 한 편 낭송해 드리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하루 시간 촘촘히 짠 자들이여 한 잔 마시자. 하루 시간 촘촘히 짠 자들이여 한 잔 기울이자. 술잔을 기울일 자격 있는 자들만. 허리 굳도록 일한 공장 노동자, 기름때 졸졸 흐르는 자동차 정비사, 두 눈 뻐근하도록 컴퓨터 친 워드사, 두 손 시커머진 구두 닦기, 열강을 토해낸 선생님, 하루 종일 방 닦고 빨래한 주부, 좋은 상품 싸게 판 가게 주인, 만원 번수 운전한 기사, 등줄기 땀 흘려 젖은 농부, 손이 아프도록 글 쓴 시인, 한 잔 기울이자. 하루 시간 촘촘히 짠들이여 그리고 자신을 위로해주자. 고생 많이 했다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서로 소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